빛의 지각론 중 색의 혼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색의 혼합에는 갑법 혼색, 간법 혼색, 그리고 중간 혼색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갑법 혼색은 혼합하면 혼합할수록 밝기가 더해진다. 그래서 갑법 혼색입니다. 갑법 혼색의 삼원색은 RGB입니다. 빛의 삼원색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요거 RGB 기억하기 바랍니다. R, 레드, G, 그린, 블루입니다. 자, 그래서 갑법 혼색은 서로 더하면 색이 밝아지는데 빨강과 초록을 혼합하면 밝아진 노랑이 되고요. 빨강과 파랑을 혼합하면 자주 색깔의 마젠타, 그리고 그린과 블루를 혼합하면 청록 느낌이 나는 시안, 요런 색이 만들어집니다. 세 가지를 모두 혼합하면 화이트 빛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자, 컬러 모니터나 빔 프로젝터, 그 다음에 TV, 무대 조명, 네거티브 필름 제조, 젤라틴 필터를 이용한 빛의 예술에 사용이 됩니다. 자, 갑법 혼색의 예시를 좀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젤라틴 필터를 사용한 빛의 예술이라고 하면 요거 뭐냐면은요, 보통 이렇게 무대 조명 같은 거 할 때 조명기구가 이렇게 있죠. 그럼 요 조명기구 앞에다가 색 필터를 넣게 됩니다. 색 필터를 놓게 되면은 이 색 필터를 통과한 빛은 색 필터가 빨강이라면은 빨강색 빛으로, 그 다음에 노랑이라면은 이게 백색광이죠. 원래 조명은 백색광인데 색 필터를 레드로 놓게 되면 여기에 레드 빛으로 무대에 쏘여지게 되고, 노랑 필터라면은 여기에 노랑의 빛으로 무대에 쬐어지게 되겠죠. 그렇다면은 이 빨강과 노랑이 혼합된 요 영역에는, 그죠, 주황색의 색 조명이 나타날 수 있겠죠. 만약에 색 필터가 그린이었다면은 얘는 빨강과 초록의 빛이 혼합된 중간 부분 노랑으로 이렇게 무대 조명의 바닥에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갑법 혼색입니다. 간법 혼색은 색료의 혼합입니다. CMY라고 얘기합니다. 시안, 마젠타, 옐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자, 간법 혼색으로 혼합을 하게 되면 더하면 더할수록 밝기가 어두워집니다. 노랑과 청록을 혼합하면 그린, 그 다음에 노랑과 마젠타를 혼합하면 빨강, 그 다음 청록 시안과 마젠타를 혼합하면 블루가 만들어집니다. 이 블루는 약간 남색 같은 그런 블루죠. 그리고 이 C, M, Y 세 가지를 모두 다 혼합하면 블랙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 색료를 사용한 것, 인쇄와 관련된 업무에서는 간법 혼색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컬러 인쇄, 사진이나 컬러 영화 필름, 그리고 색 필터나 색 유리판의 겹침, 물감에 의한 색채 혼합 등이 간법 혼색의 사례입니다. 요걸 기억해 둬야 돼요. 색 필터나 색 유리판 겹침이 간법 혼색이다. 요거 젤라틴 필터를 이용한 빛의 예술과 차이를 둬서 기억해야 됩니다. 필터가 빨간 필터가 있어요. 그러면 빨간 필터를 통해서 바닥에 쏘여진 이 빛광을 다른 필터를 통과한 빛과 혼합을 할 경우에는 갑법 혼색이지만 필터 자체를 겹칩니다. 다시 말해서 마젠타 필터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시안빛의 필터하고 옐로 필터를 끼우면은요, 이 세 가지 필터는 간법 혼색이기 때문에 세 가지 필터를 통과한 빛은 없어요. 어두워요. 어둡기 때문에 거의 빛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셀로판지를 사용해 봤는지 모르겠는데요. 셀로판지 한 장 한 장은 노랑, 빨강, 투명한 느낌이 많죠. 그런데 그 다양한 셀로판지가 쫙 겹쳐져 있으면은 거의 검정 종이 같은 느낌을 주잖아. 그쵸? 네, 바로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간법 혼합과 갑법 혼색의 그 삼원색의 관계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 RGB, 요거는 갑법 혼색의 빛의 혼색의 삼원색이고, 이 빛의 혼색의 삼원색을 각각 혼합하게 되면 색의 삼원색이 만들어집니다. 색료의 삼원색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요 Y라고 하는 간법 혼색의 1차 색은 가법 혼색의 1차 색인 블루와 보색 관계를 이룹니다. 나머지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 왜 포토샵 같은데 컬러 밸런스 보면은요, 녹청과 빨강, 마젠타와 녹색, 노랑과 파랑이 서로 이런 슬라이더의 반대쪽 위치에 있는데요. 녹청이 바로 그 시안이잖아, 그쵸? 서로 보색은 어느 한쪽의 색이 증가하면 나머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색이기 때문에 녹청도 높이고 빨강도 높이고 이렇게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쪽이 커지면은 나머지는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가법 혼색의 1차 색과 간법 혼색의 1차 색은 서로 보색 관계에 있다. 그리고 그것의 그 균형이 맞을 때에는 무채색이다. 요거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중간 혼색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혼합하지 않아요. 빛을 실제로 혼합하거나 물감을 혼합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빛 자극이 우리 망막상에서 혼합되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혼합될 때 색상이나 명도나 채도는 두 가지 그 색의 중간의 속성으로 나타난다고 해서 중간 혼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간 혼색의 대표적인 사례는 병치 혼색이나 회전 혼색이 있습니다. 병치 혼색은 이렇게 나란히 붙어 있는 요 색 자극이 아주 작을 경우에 멀리서 보면 얘네들이 혼합되어 보이는 거죠. 인접되어 있는 색들이 서로 혼합되어 보이는 거 병치 혼색인데요. 선이나 점이 조밀하게 병치되어서 인접색과 혼합되어 보이는 방법으로 19세기 신인상파의 점묘파 혹은 모자이크나 직물의 색 등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회전 혼색은 두 가지 색의 색표를 회전판에 올려두고 회전시켜 혼합되어 보이게 하는 혼합법입니다. 이 회전 혼합을 통해서 오스트발트는 그 색의 그 혼합량, 그죠? 화이트와 블랙과 순색의 혼합비를 찾아냈다고 얘기를 했잖아. 그죠? 자, 회전 혼합도 중간 혼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럼 이것과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색으로 어떠한 혼합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독립적인 색, 우리는 원색이라고 합니다. 프라이머리 컬러라고 얘기를 합니다. 프라이머리 컬러. 네. 가법 혼색 3원색 RGB 빛이에요. 자, RGB 어디 있어? 빨강, 녹색, 파랑. 가법 혼색의 혼합 결과 알아야 되겠죠? RGB R과 G 서로 우리 물감으로 치면 보색이고 어두워져야 되지만 여기는 밝아지는 노랑이 나와야 됩니다. 자, 빨강과 블루를 혼합하면 자, 요거는 원래 빨강과 파랑은 보라지만 그거보다 밝은 마젠타가 만들어지고요. 청독에 해당되는 시안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빨강, 파랑, 마젠타, 녹색, 파랑, 시안, 빨강, 녹색, 파랑 다 합치면 가법이기 때문에 하양이 만들어지겠죠. 틀린 거 4번. 가법, 간법 설명이 틀린 거. 자, 그럼 우리 앞에 이론했었던 거 기억해 보세요. 네거티브 필름 제조, 젤라틴 필터를 이용한 빛의 예술. 요거 맞습니다. 색 필터를 겹치면 겹칠수록 빛의 양은 줄어들고 명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간법 혼색입니다. 2번이 잘못됐습니다. 간법 혼색 3원색 CMY. 네, 맞습니다. 자, 간법 혼색 요거 재현시킬 수 있다. 맞죠? 틀린 것 2번 기억하세요. 색 필터. 자, 보색 관계에 있는 두 색광을 혼합했을 때, 자, 색광입니다. 서로 반대 위치에 있는 색, 보색을 혼합하면 무채색이 되는데 이것이 빛이기 때문에 가법 혼색으로 흰색이 됩니다. 보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물리보색과 심리보색은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요거 뭐냐면 물리보색은 혼합하여 무채색이 되는 것이고요. 심리보색은 우리가 어떤 색을 하나 쳐다보고 난 이후에 남는 잔상의 색을 얘기를 합니다. 자, 요거 잔상 색에 대비해 서도 또 얘기를 할 건데요. 이것이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비슷한 색상이긴 하지만 그 밝기라든가 뭐 채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일치하지 않는다. 맞는 말.
색료의 1차 색과 색광의 1차 색이 보색 관계를 이뤘죠. 우리 여기 그림에서 했잖아. 그쵸? 서로서로의 1차 색이 보색 관계에 있습니다. 답 틀린 거 2번이고요. 혼합하여 무채색이 되는 관계들 보색 맞습니다. 보색이 아닌 색을 혼합하면 중간색이 나온다. 맞습니다. 그 색과 서로 보색이 아닐 때 여기에 초록과 파랑을 혼합하면 중간인 청록이 나오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자, 보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보색이 인접하면 채도가 서로 낮아 보인다. 아, 요거는 색채 대비를 공부를 해서 거기서 풀면 좋은 문제인 것 같은데, 보색이 인접하면은 서로 보색이 서로 대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로의 채도가 높아 보입니다. 요거는 보색 대비할 때 이야기를 할게요. 자, 보색을 혼합하면 회색이나 검정이 되는 건 맞고요. 자, 빨강의 보색은 그린입니다. 그죠? 녹색, 청록 계열이겠죠. 청록 계열이고, 보색 잔상은 인접한 두 보색을 동시에 볼 때 생긴다. 인접한 두 보색을 동시에 볼 때 보색 잔상이 생긴다. 이건 무슨 말이죠? 인접한 두 보색, 인접한 색이 어떻게 보색이 될 수가 있죠? 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보색을 혼합하면 무채색이 된다. 이게 가장 적합한 말이네요. 사실 정확하게 얘기를 하려면은 여기에서도 혼합할 때 가법인지 간법인지 요걸 얘기해야 되는데, 쭉 문제상 보니까 간법 혼합을 얘기하는 것인 것 같고, 그렇다면 검정에 가까운 색이 되는 것 2번을 찾아야 하겠습니다. 자, 보색에 대한 설명 쭉 틀린 것. 자, 이것도 간법, 가법 요거는 얘기하지 않았지만, 자, 모든 2차 색은 그 색에 포함되지 않은 원색과 보색 관계에 있다. 무슨 말인지 잠깐 보류해 둘게요. 자, 보색 중에서 회전 혼색의 결과 무채색이 되는 보색을 심리보색이라고 한다. 회전 보색은 이 판을 돌리는 거잖아. 그쵸? 그렇다면 요거는 물리보색이 되는 겁니다. 물리보색이에요. 심리보색은 잔상을 이야기한다고 얘기했죠. 자, 보색 관계에 있는 두 색광의 혼합은 백색광이 된다. 맞습니다. 색상환에서 보색이 되는 두 색을 이웃하여 놓았을 때 보색이 되는 두 색을 나란히 놓으면 보색 대비 효과가 나타난다. 맞습니다. 더욱더 채도가 높아진다 그랬거든요. 자, 그럼 요건 뭐냐면 모든 2차 색은 그 색에 포함되지 않은 원색과 보색 관계에 있다. 요거는 예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요 옐로와 시안을 혼합하게 되면은 그린이 만들어지죠. 그럼 이 그린은 요 CMY의 혼합한 두 색이 아닌 원색과 보색을 이루잖아. 그쵸? 그래서 이 원색을 혼합해서 나온 2차 색은 이 2차 나머지 하나의 색과 원색과 보색을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렇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2차 색은 결국 색광의 1차 색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색광의 삼원색, 갑법혼색의 삼원색과 간법혼색의 삼원색을 얘기를 할 때는 갑법혼색의 삼원색은 간법혼색의 그 삼원색과 서로 보색을 이룬다. 이렇게 되는 거고, 혼합을 했을 때 1차 색, 2차 색은 이러한 의미로 2차 색은 그에 포함되지 않은 원색과 보색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거 조금 까다로운 문제인데 얘랑 요 지문과 그 다음에 요 지문의 차이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인쇄 과정 중에 원색 분판 재판 과정에서 시안 분해 네거티브 필름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 뭐 다 어려운 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시안의 보색이 무엇이냐? 그거를 묻는 겁니다. 시안의 보색. 시안의 보색이 뭐였죠? 여기에 시안의 보색은 레드였잖아. 그죠? 요거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시안의 보색은 빨강색 필터. 자, 여러 가지 파장의 빛이 고르게 섞여 있습니다. 빛이 섞여 있습니다. 백색. 색료를 혼합합니다. 보색에 대한 설명. 혼합했을 때 무채색이 되는 두 색 보색입니다. 컬러 프린트 간법입니다. 잉크 중 간법 혼색의 원색이 아닌 거 CMY
간법호색의 3원색 CMY 아닌 거? 네, 검정입니다. 컬러 프린터에 CMYK 해서 블랙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요거는 그 3원색이 아닙니다. 이론상 CMY를 혼합하면 검정이 되어야 되는데 완벽한 검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글자색 그리고 인쇄에서 순수한 검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K를 넣는 것이고요. 3원색은 CMY입니다. 검정 아니에요. 자, 셀로판지를 겹치고 빛을 통과시켰다. 그러면 셀로판지를 겹치고 통과한 빛의 색을 묻는 겁니다. 그 빛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셀로판지를 어떤 색과 어떤 색을 겹쳤을 때 어떤 빛이 나오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간법 혼색으로 봐야 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시안과 옐로우를 혼합하면 노랑하고 청록을 혼합하면 그린이 만들어지겠죠. 마젠타와 옐로를 혼합하면 옐로가 나옵니다. 자, 레드와 그린을 혼합하면 셀로판지를 겹쳤기 때문에 얘는 거의 어두운 색이죠. 어두운 색이기 때문에 얘는 거의 그 브라운 계열, 갈색 계열 같은 빛이 나오게 됩니다. 그린과 블루를 혼합하면 이건 뭐예요? 왜 옐로예요? 그린하고 블루를 혼합하면 이거는 청록의 느낌이죠. 그쵸? 이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맞는 건 2번. 물리적 혼합이 아닌 눈의 망막에서 일어난다. 착시적 혼합, 중간 혼합 찾아야 되고요. 자, 양복과 같은 색실의 직물이나 망점과 같은 혼색, 인접해서 작은 거, 색실 직물 그러면 이제 잔잔하게 어떤 체크를 만들었다거나 이럴 때 혼색되는 거 병치 혼색입니다. 병치 혼색도 사실은 중간 혼색에 포함이 되는 거죠. 포함이 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양복과 같은 색실 물었기 때문에 우리는 병치 혼색이 있는 이상 중간 혼색이라고 답을 하면 안 돼요. 병치 혼색을 찾아야 합니다. 만약에 없어 여기에 갑법 혼색, 간법 혼색, 중간 혼색 중에 찾으라 그럼 중간 혼색을 찾아야 되는 거고요. 자, 중간 혼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전묘파 화가 세라의 작품 병치 혼색의 방법을 활용한 것이다. 맞습니다. 병치 혼합은 일종의 갑법 혼색이다. 글쎄요. 일단 나도 보고요. 회전 혼합은 직물이나 컬러 TV의 화면, 인쇄, 망점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이건 회전이 아니라 병치 혼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병치 혼합은 중간 혼합의 한 예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가 틀렸느냐? 요 부분이 틀렸어요. 앞부분이.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네요. 회전 혼합은 색팽이 회전시킬 때 찾아볼 수 있다. 맞습니다. 그러면 얘는 뭐냐? 병치 혼합은 일종의 갑법 혼합이다. 병치 혼합은 중간 혼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중간 혼합이라고 얘기했는데 갑법 혼합은 혼합하면 밝아지잖아요. 그랬었잖아. 그죠? 네. 그런데 중간 혼합도 실질적으로 어떤 그 물감을 혼합하는 것이 아니고 망막상에서 빛에 의한 혼합이기 때문에 빛 자극에 의한 망막상의 혼합이기 때문에 얘를 굳이 간법이냐 갑법이냐로 물으면은 갑법 혼색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맞는 거고 확실하게 틀린 이 3번을 답으로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42번과 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그쵸? 양복과 같은 색실의 직물이나 망점, 인쇄와 같은 혼색에 가장 알맞는 거. 가장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병치 혼색을 찾아야 되지만 사실 여기에서 답을 찾으라고 하면 병치 혼색도 맞고 중간 혼색도 맞고 갑법 혼색도 맞다는 겁니다. 네, 이런 문제들 애매한데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요. 가장 알맞은 거 찾으라고 하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거 찾아야 합니다. 병치 혼색. 자, 다음 44번 중간 혼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중간 혼색은 갑법 혼색과 간법 혼색의 중간에 해당된다. 우리 이런 말은 한 적이 없는데, 그죠? 갑법 혼색, 간법 혼색, 중간 혼색이 있다 그랬고 그 사이에 뭐가 있다, 이 중간 혼색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은 없어요. 자, 중간 혼색의 대표적인 사례는 직물의 디자인이다. 맞죠? 병치 혼색이 중간 혼색에 포함이 되니까.
중간 혼색은 물체의 혼색이 아닙니다. 물체색의 혼색이 아니죠. 네, 요것도 맞는 말이네요. 컬러 텔레비전은 중간 혼색에 해당된다. 자, 컬러 텔레비전에 여기에 픽셀마다 여기에 RGB 색상이 얼마만큼의 강도로 색을 만들어내느냐, 그것은 가법 혼색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컬러 텔레비전의 이 픽셀들이 각각의 색이 멀리서 보면 우리 눈에 망막상에서 혼합이 돼서 자연스러운 형태를 만들어내죠. 즉 전묘파 그림처럼 모니터의 이미지가 보입니다. 그럴 때는 중간 혼색에 해당이 됩니다. 병치 혼색이죠. 네, 그래서 이 간법 혼색과 간법 혼색의 중간이다. 그래서가 아니라 그 색의 삼속성이 망막상에서 혼합될 때 그 자극의 중간으로 지각이 되기 때문에 중간 혼색인 거예요. 틀린 것 1번. 자, 회전 혼색은 회전판 돌리는 겁니다. 자, 그럼 알고 있는 것부터 찾아보자. 색팽이를 통해 쉽게 실험해 볼 수 있다. 색팽이에 넣었을 때 맞죠? 혼색 결과는 원래 색 지각의 평균 밝기와 색으로 나타난다. 이게 바로 중간이라는 의미잖아. 그쵸? 다양한 색점들이 이웃되게 배열되어, 이거는 병치잖아요. 병치 혼색이니까 틀린 거는 이거고요. 이 색팽이에 의한 그 회전 혼합 실험을 누가 했느냐? 영국의 물리학자 맥스웰에 의해서 실험되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잘못된 것 2번. 시험 칠 때 이렇게 모르는 문장이 나와도 당황하지 말고 컬러리스트 산업 기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만으로도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자, 정확하게 아닌 거 2번 이렇게 체크하면 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